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축제 계절 가을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축소되고 취소됐던 지자체의 축제들이 이제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어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가 94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차별화되는 내용을 바라는 시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졌고 평가도 아주 냉정하게 합니다. 올가을 새로운 기획을 선보이는 대구의 축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통합이에요. 포크 페스티벌, 양령시 한방문화축제, 국제 재즈 축제 같은 대구를 대표하는 7개 축제를 한데 모아서 9월 30일 내일부터 10월 9일까지 2022 판타지아 대구 페스티벌이라고 여는데요. 열흘 동안 시민 누구나 도심 곳곳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통합으로 상승 효과를 높이는 새로운 시도로 기대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경북에서도 큰 기대를 모으는 축제가 있죠. 세계시장을 바라보면서 지난 5년 동안 준비한 2022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드디어 내일 개막합니다. 풍기 인삼과 K엑스포의 힘을 보여줄 행사 오늘 시사 초점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KBS 대구 일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9월 2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현재 맑은 하늘 드러나 있지만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가을철 산행과 캠핑 같은 야외 활동할 때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여기 새벽에는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 도로에서 안개가 짙어 가시거리가 좁혀지겠습니다.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햇살이 기온을 끌어올리며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안동 지역 한낮 기온 28도, 봉화는 27도까지 올라서 오늘 낮에는 약간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어제보다 일교차가 더 심한 만큼 건강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4일간 영주 시민운동장에서 2022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올해 18일째를 맞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는 전통시장 최대 축제 행사로 전국 전통시장의 우수상품을 알리고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는데요. 이번 박람회는 행사장인 영주시민운동장에 전통시장관, 청년상인종, 팔도 먹거리 장터 등 전시, 판매 먹거리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또 청년상인 요리 경연대회와 우수시장 뽐내기, 신바람 콘서트 등 주요 행사들을 통해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관은 지역 전통시장의 특화 상품과 지역 특산물 등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먹거리 장터에서는 지역별 다양한 먹거리를 시식할 수 있고요. 청년상인조는 유망 청년상인 푸드트럭과 판매 체험 부스가 설치됩니다. 2022 영주 세계풍기 인삼 엑스포와 함께 개최되는 이번 축제에 참여해보시면 알차게 축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2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아침과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더 건조해지겠는데요. 화재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관할 소방서의 사고 대응 보호 장비 4개 중 3개가 사용기한이 지나서 소방관들이 방사능 피폭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주소방서의 경우 방사선 보호복 36벌 모두 내용연수 5년을 넘긴 데 이어서 화학보호복 42벌 중 33벌이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됐고요. 역시 울진소방서도 방사선 보호복 42벌 모두 내용연수 5년을 넘겼고 화학보호복 31벌 중 17벌이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원전 고장과 사고는 총 108건에 달하고 이 중 23.1%가 자연재해로 발생한 만큼 국내도 원전 사고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 의원은 소방청이 노후된 장비를 조속히 교체해서 소방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높은 25도, 습도는 85%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풍이 불면서 0.5에서 1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에 위치한 남양초등학교 학생들이 독도 플래시몹 영상으로 대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제18회 독도사랑 경상북도 외국어 스피치 및 독도 영상제 대회에서 독도 영상제 분야 대상을 수상한 건데요. 이번 대회는 독도사랑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독도로 향하는 유일의 통로이자 독도와 가장 가까운 울릉도에서 살고 있는 남양초등학교 학생들은 독도가 우리 고장이라는 자부심과 독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담아 플래시몹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은 도보, 차량, 선박 등 학교에서부터 독도까지의 다양한 여정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순수하게 녹여냈다고 합니다. 열정적인 독도 교육과 학생들의 마음이 모여 좋은 결과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우리 땅 독도에 대한 다양한 활동이 활발히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목요일에는 뉴스맨 장은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대구시의회입니다. 네, 어떤 소식이에요? 네, 대구시의회가 홍준표 시장의 시정을 견제하지 못하는 거수기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는데요. 이 최근 상임위원회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부에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요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현재 지금 대구시의회 정례가 열리는 중인데요. 오늘 오후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네. 이 상임위 가운데 가장 많은 안건을 이제 심사 보류한 곳이거든요. 이제 기금 폐지 조례안 등 총 6건을 보류한 상태고요. 네. 이제 오늘 재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이제 사회복지 기금 목적 사업 중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분야를 폐지하고 기초생활보장만 남기는 이제 관련 조례를 비롯해 시립예술단 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폐지 조례안 등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이제 이번에 통과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들 말고 다른 상임위는 어떤 상황인데요? 네, 이 심사 보류한 안건에 대해 재심사 계획이 없다고 한 상임위도 있는데요. 네네. 이 메타시티 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폐지 조례안 등 2건을 심사 보류한 경제환경위원회가 그렇고요. 또 건설교통위원회 역시 대구시의 각종 위원회 개편 계획에 따라 추진된 지역건설 산업활성화위원회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심사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상임위 문턱을 통과한 안건들도 있어요. 네, 그 앞서 기획행정위원회는 특별고문제도 조례안과 한시기구 조직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었는데요. 네. 이틀 전 의원들의 회의 소집 요구라는 이 다소 예외적인 상황을 거쳐서요. 전날 대구시가 수정 제출한 한시기구 도입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네네. 한시기구 도입 조례안은 대구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요. 이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조직된 군사시설 이전단, 그리고 뭐 금호강 르네상스 추진단, 정책총괄단, 원스톱 기업투자센터 등을 상급 국장급으로 공식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네. 이제 통상 상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 공무원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이제 여기에 힘을 실겠다는 의중이 담긴 겁니다. 그래요. 이것도 쉽게 통과된 거는 아니네요. 네, 네. 이 사실 대구시는 시정혁신단과 공보관까지 6개의 한시기구를 신설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처음 계획과 달라진 부분이 있고요. 네. 이 앞서 홍 시장은 한시기구 이제 신설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협의에도 좀 난항을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SNS에 이를 갑질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이제 상임위에서는 행안부 협의 그리고 이제 입법 예고 기간을 못 채운 점을 들어서 이 네. 심사 보류 결정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 조례안에 한시기구 도입에 뭐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이 관련 기관에 기능과 예산이 이관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들어서 이제 네. 이 상임위 시의회 조례안 촉구를 이제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상임위 역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통과가 됐다고 했습니다.
네, 시의회는 이제 견제와 감시 기능이 필요한 역할이니까 네. 네, 잘 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성서산업단지입니다. 네, 성소산업단지 어떤 얘기예요? 네,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있는 휴업 폐업 공장들이 창업 공간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네. 이 노후한 산업단지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어제 대구시와 대구 달서갑 지역구 의원인 홍석준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이 성서산단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거를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 사업은 이제 산업단지 내에 있는 휴업 폐업 공장을 재개발해서 창업자나 중소기업에 저렴하게 임대 공간을 제공한다는 건데요. 인근 시세 대비 약 70% 정도로 임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단지 내 노동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편의시설, 휴게 공간을 포함해서 옥상 정원이나 뭐 공유 회의실을 만들 계획인데요. 네. 이 사업에는 3년간 국비 이제 절반을 포함해서 총 142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분들 휴게실 부족하다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죠? 네, 이번 사업이 이제 이런 휴게 공간 여력이 좀 부족하셨던 이 산업단지 내 중소 영세 업체들 이제 노동자들에게 좀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성서산업단지는 대구 제조업 생산액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의 핵심 산업단지잖아요. 네네. 지난 2020년에는 대구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되기도 그렇죠. 했었고요. 또 올 상반기에는 뭐 소재 부품 2.0 기술 자립 지원센터도 구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까지 이제 3년간 100억 넘게 이 사업비가 투자돼서 산단의 소재 부품 기업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퀴어 축제입니다. 네, 대구의 퀴어 축제 아주 오래됐고 잘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제 동성로 대구 교통 전용지구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네. 이제 주최 측은 이날 참여 인원을 3,000명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좀 일대가 혼잡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이날 거리 행진도 예정돼 있어서 도로 통제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동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 행사가 취소되거나 규모를 축소했었는데요. 축제는 2009년에 이제 처음 시작해서 올해로 이제 14회째를 맞았습니다. 네. 이제 주최 측은 이달 초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구 퀴어 문화축제 개최를 알렸었는데요. 이날 이제 무대 행사와 함께 뭐 60여 개 부스를 설치해서 축제를 꾸밀 예정이고요. 그리고 행사는 이제 퀴어 이즈 트렌드라는 슬로건 아래 뭐 혐오와 차별, 불평등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네, 이 퀴어 축제와 또 동시에 진행되는 집회도 있고요. 네, 그 종교단체 등에서 이 퀴어 축제를 반대하면서 맞불 집회 성격을 갖는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등이 포함된 대구 경북 다음 세대 지키기 학부모 연합은 퀴어 축제가 열리는 오후 시간대에 퀴어 축제 행사장과 이제 직선거리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이 동성로 야외 무대 일대에서 1,000여 명이 모여서 동성로 가족사랑 콘서트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할 때마다 이렇게 같이 좀 하고 그랬죠. 네, 그 충돌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어땠어요? 조금 이제 약간 있을 때도 있었고 그랬군요. 그랬는데 이번에 특히 이제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인원들이 좀 더 많이 모이다 보니까 네네.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측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예, 예. 경찰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분리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구시도 이날 축제가 열리는 시간엔 이 대중교통지구를 통과하는 버스 노선을 우회시키고요. 또 중구청 역시 현장에서 법규 위반 사항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파력 발전입니다. 네. 파력은 뭐 갖고 하는 걸 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태양광이나 풍력 뭐 네, 이런 네, 신재생 유명하죠. 에너지 얘기는 많이 햇살, 들으셨잖아요. 바람 갖고 하는 거. 파력 발전을 좀 생소하신 분들도 네.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파력 역시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의 한 종류고요. 해상의 파도를 이용해서 파도? 전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네. 경북도가 지자체로선 처음으로 파력 발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주 앞바다에서 정부 주관으로 파력 발전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 게 유일합니다. 바다 그렇네요. 경북 동해안 쪽 얘기하나 봐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최근 경북도는 동해안 파력발전 기획연구 용역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경북의 연안과 도서 지역에 이 파력발전을 할 만한 후보지들에 대해 조사 분석을 한 것인데요. 네, 네. 이제 울릉의 태아포구와 현포항, 남양항 그리고 포항 영일만항이 언급됐습니다. 그래요. 네.
바람도 많고 그러고 보니까 그죠? 파도 좀 세고 그렇게 네. 하니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사업 현실화 가능성은 어떻게 봐요? 그 파력 발전 설비는 파도가 방파제로 들이치면서 마찰로 발생하는 힘을 전기로 바꿔 저장하는 육상 방식이 있고요. 네. 또 먼 바다에 무인 설비를 설치해서 해저 케이블로 전기를 육지로 이제 이동시켜서 저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경북도 같은 경우는 육상 방식을 검토 중이고요. 경북도는 정부의 내년도 사업으로 이 파력 발전 실증 사업 추진을 요청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통해 이 파력 발전 구조물과 에너지 저장 변환 장치를 설치해서 경제성을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친환경으로 새로운 어떤 재생에너지를 찾는 거는 세계 여러 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네. 그 미국, 영국, 유럽 일부 국가에서만 이 파력 발전 기술을 완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파력 발전은 이 파도의 모든 방향에서 나오는 움직임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요. 낮은 수심의 파도에서도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4시간 전기 생산이 가능하고요. 날씨 영향도 적게 받는 것이 장점입니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 동해안에 파랑 조건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향후 파력 발전을 도입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그래요? 기대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되겠네요. 네, 한국 패션 산업 연구원입니다. 한국 패션 산업연구원. 네. 어제 기자회견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 패션년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이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네. 이 지난달 대구시는 패션년을 지원하던 보조금 사업과 위탁 사업에 대한 지원 중단, 협약 해지를 결정했는데요. 이 패션년에 근무하던 직원들 상당수가 지금 퇴직을 한 상황이고 이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8개월째 임금이 체불된 상황입니다. 네. 대책위는 이런 상황들을 지적하면서 이 대구시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8개월째 임금 체불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 공대일 측은 대구시가 그동안 이제 매년 지급하던 사업비를 월간 단위로 이제 나눠서 지급을 하기로 했다고 일방 통보했다고 지적했고요. 또 이마저도 지난 3월 초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대구시는 이제 패션년이 이 사업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라고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지난달에 대구시가 공식적으로 지원 중단 입장을 밝혔던 겁니다. 이게 방법이 있을까요? 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런 상황 자체도 꽤 오래됐고요. 오래됐고. 예. 근데 이제 패션년 이사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임된 이사로 해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인데요. 당연직 이사도 있고 네. 선임된 이사도 있다 네. 이런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당연직 이사 중에서는 대구시가 그동안 이제 이렇게 지원했던 사업비가 좀 사실상 크다 보니 대구시에 좀 입김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대일 측은 대구시 등 이 당연직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해서 패션년 부채를 해결하고 이런 문제 해소에 좀 적극 나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대구시는 이제 기관 운영에 개입할 권한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또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평행선이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목요일 키워드 감사합니다. 네. 장한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요일 현장 리포트는 안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청송에서 지금 가을밤 분위기 또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청송 향교 야간 프로그램 행사를 하고 있대요. 김봉원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봉원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황진 아나운서는 향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고등학교 때 소풍 갔던 기억. 그 마당에 서 있었던 네. 그 기억만 나고 뭐 조선시대 교육기관이다 뭐 이런 거. 네. 네, 사실 좀 이렇게 엄숙하고 또 그런 거 근엄한 있죠. 분위기가 네네네, 풍기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행사가 진행된 청송향교에서는 좀 다른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일단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곳곳에 조명이 은은하게 깔렸고요. 어둠을 밝히는 달빛 아래로 문화재가 어우러지면서 운치가 있었습니다. 마치 선비가 돼서 술 한 상을 받고 풍악을 울려라 이렇게 하면 음악이 쫙 연주가 될 것만 같더라고요. 어떤 풍경일지 현장 소리로 확인해 보시고 이번 행사의 기획 의도 청송문화관광재단 홍민지 과장을 통해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혼자 연주하는 음악을 산조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민속악 중에서 다른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곡입니다. 이 산조는 혼자서 본래 연주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오늘은 특별히 네 분의 연주로 해금산조를 만나보실 텐데요. 이 해금산조는 지영이류의 해금산조를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해금산조 4중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종송향교 야간개장 종송월라 행사는 문화재청하고 경상북도에서 후원하고 저희 전통 찻집하고 같이 운영을 하려고 종송의 달빛 아래 찻잔에 비친 전통차를 음미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종송월화라고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차를 드시고 계시는 네, 맞아요. 네. 지금 종송월라 프로그램은 27일, 28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 예약자를 받아서 이제 종송향교 달빛 기행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29일 목요일은 누구나 또 참여해서 전통 찻집 운영과 국악 공연을 즐길 수 있어요. 평소에는 종송향교 유림 회원분들이 매년 석전대제 행사를 해요. 그래서 그 석전대제 행사 말고는 여기가 항상 문이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종송향교가 크게 활동되지 못하고 또 종송향교 이제 야간 개장을 하면서 종송다래원이랑 협업을 통해서 전통 찻집을 운영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많이 또 참여를 하게 되니까 방문하면은 이제 문화공간으로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청송하면은 또 경북 북부 쪽이라 가을이 좀 더 빨리 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더 멋있었겠네요. 네, 행사에서는 네. 또 다양한 체험도 곁들여졌는데요. 향낭이라고 해서 향 주머니를 내가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현재는 인공 원료를 사용해 향수나 디퓨저 등이 있지만 과거에는 한약재를 주머니에 담아 방향제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말린 귤 껍질인 진피와 국화, 박하 등의 한약재를 배합해 저도 만들어봤고요. 이외에도 청송한지를 활용한 청사초롱 등 만들기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향기에도 한번 취하고 음악에 또 2번 취하고 네. 거기에 뭘 배우는 건 또 덤이고 네. 일석삼조네요. 네, 다들 특별한 경험과 또 어디서도 하지 못할 체험이라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청송에서는 문화행사가 잘 없다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행사가 잘 없어서 춥지만 데리고 와봤습니다. 작년에도 지나가다가 소리를 듣고 와보니까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진 대상으로만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참여를 못한 게 아쉬웠는데 올해는 일반인 대상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와봤습니다. 향교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뜻깊은 것 같고 이런 곳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면서 국악 공연도 볼 수도 있고 차를 즐기면서 이 가을밤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남자 2분이서 있으셔서 제가 왔습니다. 네네. 합석해도 괜찮죠? 영광입니다. 네. 네. 다른 분들은 다 여성, 남성 이렇게 좀 섞여가지고 왔는데 2분 이렇게 남성 2분이서 오셨어요. 네. 어떤 관계십니까? 같이 일하는 관계고요. 직장 동료. 네네네.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냥 이 향교라는 여기서 하는 그 공연 자체가 사극 그런 거랑 너무 이렇게 매칭이 되니까 신선하더라고요. 네, 지금 약간 과거로 돌아간 것 같죠? 네네네. 마음이 되게 차분하고 안정되는 것 같아요. 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다가도 있지만은 그냥 이 조용한 분위기 좀 가슴에 좀 와닿아요. 이 향교가 좀 엄숙하고 공부만 하는 그런 공간이고 석전대제 때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 옛날 전통 문화를 또 접할 수도 있는 거고 향교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도 있고 또 뭐 석전대제 지내는 거나 이런 설명도 많이 듣고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좀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냥 여기 문화재니까 보기만 하세요가 아니라는 게 참 좋으네요. 네. 이 우리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넘어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문화재로 앞으로 가꾸고 또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었는데요. 행사는 마지막으로 오늘 또 한 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 이곳에서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동의 김봉은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안동 소식 또 청송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또 그 청송 근처에 영주 저도 참 좋아하는 곳인데 풍기 인삼의 고향이죠. 영주 부석사도 가보고 싶고 다시 또 선비촌도 있고 무선마을 이런 볼거리도 많고 또 건강한 먹거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가도 좋지만 특히 또 가을 여행지로 딱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올해는 2022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가 지금 준비를 잔뜩 해서 열립니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더 풍성해졌어요. K엑스포로 주목받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하려고요. 이희범 조직위원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이희범입니다. 네. 아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예.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하셨는데 자, 이번 행사 주제 일정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예. 2022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가 인삼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연다라는 주제로 9월 30일 즉 내일부터죠. 네. 10월 23일까지 24일간 영주시의 풍기 인삼 문화 팝공원 1호에서 개최가 됩니다. 원래 2017년에 그 인삼 엑스포 유치를 선언했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는 시설도 이제 완공이 됐고 이제 손님 맞을 준비가 이제 완전히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요. 이번 인삼 엑스포는 인삼의 생명력, 또 인류 행복, 미래 산업 등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두 함께 즐기는 축제의장이자 전시, 공연,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엑스포가 열리는 곳이 풍기 인삼 문화 팝업 공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새로 만든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풍기 인삼 문화 팝업 공원은 2019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 공모에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새로 조성이 됐습니다만은 그 전체 넓이가 83,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이 돼가지고 일종의 영주시에서는 랜드마크 공원으로 새로 조성이 됐습니다. 네. 이제 올해의 축제가 이제 글로벌 엑스포로 격상하고 처음 열리는 거라서 더 이제 의미가 크다. 그리고 기대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사가 이렇게 커졌을까요? 궁금합니다. 예. 원래 영주에서는 매년 인삼 전시회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엑스포라는 개념으로 좀 격상을 시켰는데 원래 엑스포라는 게 원래 1851년에 런던에서 이제 만국박람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죠. 네. 그 이후에 이제 1889년에 파리 에펠탑으로 유명한 파리 박람회가 이제 유명한 행사로 돼 있습니다만은 일종의 이제 엑스포라는 그 만국박람회라는 개념인데요. 이 인삼 엑스포도 좀 종합 박람회 이런 개념을 해가지고 인삼의 우수성과 가치를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격상을 했고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인삼 농가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인삼은 식품으로서뿐만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 제과류, 요즘 바이오, 음료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그 인삼의 저변을 넓히는 이런 데 아마 주력을 하게 될 겁니다. 고려 인삼 세계가 다 아는 거기는 합니다. 그죠? 특히 영주 풍기 인삼은 이래서 최고다. 자랑 좀 하시죠. 예. 풍기 인삼은 지금 역사도 오래죠. 삼국 사기에 따르면 신라 성덕왕 때인 서기 734년 당 현제에게 하정사를 보내가지고 산삼 200건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신라시대 때부터 소백산 산삼은 왕실에서 사용하는 귀중품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 백세 장수 시대 굉장히 유명한 상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부터 약 한 500년 전인 1541년에 주세붕 선생이 풍기군수로 부임하면서
이 산삼을 좀 재배할 수 없을까라고 이제 궁리를 해보니까 소백산 산자락에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 제일 좋다 해서 인삼을 재배한 것이 처음 시작입니다. 이래서 이제 풍기인삼은 소백산 기슭에서 특히 기온차가 심하고 토질도 배수가 잘 되는 사질 양토로 인삼 재배하기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죠. 네. 특히 풍기인삼은 조직이 치밀하고 이제 잔뿌리가 많아서 사포닌 함량이 아주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학적으로도 풍기인삼은 사포닌 종류가 34종이 있는데 비해서 이 미국 인삼이나 뭐 중국에도 인삼이 있지만 여기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좋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풍기인삼의 모든 걸 보여주는 게 이제 엑스포인데 전시관을 어떻게 구성하셨을지도 궁금해요. 예. 이번에 인삼 엑스포장에 오시면 5개 큰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주재관하고 생활과학관, 인삼교육관, 또 인삼홍보관, 인삼미래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주재관은 뭐 인삼의 그 주세붕 선생이 이 인삼을 재배한 성공 스토리, 문헌으로서 인삼이 이제 풍기삼이 제일 우수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생활과학과는 인삼의 과학적인 이해와 더불어서 뭐 우리 인삼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느냐 이런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인삼교육과는 이제 50여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국내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상담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인삼홍보관은 우리나라 인삼 업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인삼 제품을 세계에 홍보하는 이런 호텔 같은 개념으로 해가지고 인삼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인삼 미래관은 이제 500년 역사를 가진 풍기인삼이 앞으로 500년은 어떻게 될 거냐. 재배 기술이나 또 바이오 기술하고 접목해가지고 IT 기술하고 접목해서 어떻게 발전할 거냐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하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엑스포는 뭐 여러 주제로 많이 열려서 우리나라 시민들도 많이 가봐서 아실 텐데 일단 엑스포 현장 딱 가면 오늘 주제 공연이 뭐지? 퍼레이드 뭐 하나 이런 거부터 확인하고 이제 다 그다음 일정 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네, 공연은 어떤 공연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 인삼 엑스포는 단순히 이제 상품만 파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문화 엑스포, 과학 엑스포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에브리데이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매일 문화 행사가 열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엑스포 주무대에 오시면 매일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지고요. 또 인삼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라는 이제 주제에 걸맞게 매일 2차례 주제 공연이 열리고요. 네. 또 이제 경상북도에는 23개 시군이 있는데 23개 시군이 매일 시군의 날을 정해가지고 뭐 시장님, 군수님들이 오시고 또 향후의 회원들도 뭐 모시면서 주민과 출향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가 매일 열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오셔도 아마 볼거리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라는 게 이제 일단은 모든 세대를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볼거리도 있고 또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건데 뭐 특별한 체험이나 경연 이런 게 있으면 또 그거는 어떤 게 있나 좀 얘기해 주실래요? 예. 사실 인삼은 뭐 주로 이제 장년층만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청년층, 좀 MZ 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온라인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또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가상 공간에서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네네. 또 현장에서는 인삼 캐기 체험, 또 산양삼 캐기, 또 담금주 체험, 뭐 여러 가지 체험 행사를 하고요. 또 10만이 가방, 인삼 비누 만들기, 인삼 화장품 만들기 이런 거 체험 행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K-팝 거버넌스라든가 슈퍼밴드, 청소년 트로트 등 다양한 경연 대회가 열려가지고 정말 축제가 정말 볼거리 있는 축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었던 많은 엑스포들을 가보신 시민들이 많아서 기대치도 높으실 듯한데 어떻게 채우려고 지금 차별화를 하고 계시나? 뭐 또 차별화가 다는 아닙니다만 어떤 데 주안점을 두신 거예요? 우선 이번 저 영주 인삼 엑스포는 몇 가지 면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네. 첫째는 인삼이 이제 식품으로서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의약품,
화장품, 뭐 바이오, 음료, 제과 뭐 이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을 해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네네.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명 가수, 뭐 인순이 같은 가수들 홍보대사로 위촉이 돼 있어서 매일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공연을 펼침으로써 문화 엑스포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고요. 네. 또 인삼이 이제 과거에도 이제 불로장수의 영약으로 활용됐지만은 특히 이제 코로나와 100세 건강 시대에 인삼이 유용하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매일 이제 과학 학술회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IT 기술을 증명해가지고 온라인 또 오프라인 또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인삼 엑스포를 열려서 전 세대 전 연령층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엑스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뭐 경북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고 또 이 영주 엑스포를 보고 나면도 근처 안동이라든가 우리 아까 또 청송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쭉 돌아보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우선 영주에는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석사와 소수서원 등 문화관광자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영주 인근에도 안동에도 도산서원과 또 최근에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영국 여왕이 방문으로서 세계적 명소가 된 하회 마을이 있고 또 인근 지역에 문경, 예천, 봉화, 울진 등에도 많은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토부에서는 중앙선 열차를 좀 증편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엑스포 행사 기간 중에는 풍기역에도 정차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경상북도와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는 또 영주시에서는 경북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버스비도 일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정부에서도 시내에서는 마스크를 벗게 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위협도 이제 많이 완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절적으로도 가족 단위로 나들이 할 수 있는 아마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영주 경상북도에는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엑스포를 기화로 해가지고 경상북도를 방문하는 아주 최적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내일 개막해서 10월 23일까지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안전한 관람 편의를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뭐 가수들 공연도 있고 체험 행사들 많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제 사전에 일정 좀 보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 관람 팁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우선 뭐 안전 문제는 뭐 저희가 가장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 100만 명 정도 오실 걸로 보는데 이러면 이제 매일 5만 명이 오시는 거거든요. 특히 주말에는 뭐 상당히 많이 오실 걸로 봐서 여러 가지 지금 경찰 당국, 소방 당국 또 자원봉사대 해가지고 안전에 대해서는 뭐 최우선 과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영주에 오실 때는 사전에 저희 그 인삼 엑스포 홈페이지를 보시면 행사 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공연 시간 같은 걸 보시고 오시면 좋고요. 또 엑스포에 오시면 영주역 버스 터미널에 오시면 교통 안내 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광 안내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코로나로 한 3년 가까이 전 세계가 좀 인류를 괴롭혔습니다만은 마침 이제 관광하기 좋은 해입니다. 네. 지금 경상도에 오셔가지고 인삼도 보시고 관광도 하시고 온 가족이 힐링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2 영주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이희범 조직위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4분 지났습니다. 해결책 김성신 출판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특별한 행사를 한다는데 뭐예요? 예,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연암 박지원 선생의 손자인 이 온재 박선수 가문의 소장 고문원을 기증받아서 설치한 온재 문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9월 30일 오후 1시 30분에 바로 이 온제문고 기념 학술 심포지움이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가 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 이 온제문고는 이 박선수 선생뿐만이 아니라 북학파 실학자인 바로 할아버지 박지원, 또 여기에 개화사상가인 형 환재 박규수 선생, 이런 분들의 저술과 고문서, 또 장서인, 호패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무려 1208점으로 구성이 된 그러한 문고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심포지움에서 이 연암 박지원의 새로운 또 저술이 소개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또 기대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열리는 온제문고, 올해가 특별히 더 주목이 되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때문인데요. 유득공, 이 당시 실학자가 이제 이 서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유득공의 서문이 기록된 열하일기, 뭐 이런 책들 비롯해서 연암 박지원의 저술 9종, 이게 지금 새롭게 발굴이 돼서 학계에 소개가 되는 이런 심포지움이거든요. 이 밖에 또 박선수 선생이 중국 최초의 한자 사전인 설문해자를 수정 보완해서 저술한 설문해자 익증 초고본의 가치, 이런 것들도 이번 학술 심포지움에서 함께 조명이 됩니다. 뭐 이번 행사 실학과 개화사상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 주제 발표, 또 토론 함께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렇게 최근에 개인을 비롯해서 뭐 문중이라든지 또 각종 기관 등으로부터 다량의 고문헌을 기증받아서 이렇게 국가 문헌을 확충하는 데 힘써오고 있는데요. 이번 온제문고 학술 행사에서는 이렇게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 가문의 새로운 자료들,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학계에 공개되는 만큼 이 국내외 실학 또 개화사상 연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가 크다. 이제 바로 이런 반응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국립중앙도서관 말씀하신 이 온제문고 자료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온제문고 자료는 아예 고문서 직접 열람 요것만 제외하고 작년 7월부터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올해 연말에는 누리집을 통해서,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문서들의 원문 이미지 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발표 자료들 이 한국 고문헌 종합 목록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저술 9종을 새롭게 발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해결책으로 갈까요? 우리는 부탄에 삽니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나라 부탄이요? 그렇습니다. 고은경, 이현직, 김희래 이렇게 세 분이 공저했는데요. 뭐 한동안 우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전 국민의 뭐 거의 90%가 넘게 나는 지금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산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유명한 나라이고요. 히말라야의 작은 나라, 바로 이 부탄 지금 어떤 모습일까? 물론 부탄에 잠시 다녀온 분들은 그동안 좀 있었는데요. 그곳에 아예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지금 현재 부탄에 사는 한국인이 총 10명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계속 정착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죠. 네, 그 한국인 중 3분이, 그러니까 10분 중 3명이 함께 집필한 책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공공기관, 또 자영업, 또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저자들이 뭐 짧게는 2년, 또 길게는 10년 이상 이 부탄에 자리 잡고 살아가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부탄 그러면 나라 이름만 알지 사실. 네. 그죠? 어디 있고 뭐 얼마나 살고 이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진짜 안 해봤네요. 그렇죠. 네. 이 고은경, 이현직, 김희래 이 세 분은 각각 다른 이유로 부탄을 가고 살고 그러시겠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저자분들이 함께 책을 쓰긴 했지만 한 분은 70년대생, 한 분은 80년대생, 또 한 분은 90년대생, 연령도 다양하고요. 그중에서 고은경 씨는 그 제주 출신의 국제활동가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이 코이카 활동을 계기로 해서 가족과 함께 부탄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아이들 키우면서 NGO 활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탄에서 자신이 일과 육아를 하면서 직접 느꼈던 경험들, 또 부탄 사람들의 독특한 생활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아니 막 진짜 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이런 분도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 분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 부탄에 살고 계신 분은 바로 80년대 산인 이현지 씨인데요. 네. 부탄인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 유일한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이 부탄에 살면서 보고 느낀 이 부탄의 이 가족들의 모습, 또 그분들의 전통 문화에 대한 모습, 부탄에서 또 이 유일한 한국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때 또 경험한 부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 아주 생생하게 이 책에서 전해주고 있고요. 네. 또 한 분, 이 김슈레 씨는 부탄 내에서 유엔 활동을 총괄하는 유엔 부탄 상주 조정관실에서 개발 조정 분석가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또 부탄을 위해서 일하면서 느꼈던 어떤 특별함이라든지 또 그리고 부탄이라는 나라의 어떤 국가 정책, 그야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었던 네네.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분이 다 각기 다른 경로로 다른 이유로 부탄에 갔고 사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야기가 다양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부탄에 이제 뭐 살게 된 계기도 모두 다르고 부탄에 오기까지의 경험했던 삶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들려주는 이야기도 저마다의 특색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네. 그래서 평범한 일상에서 얻은 깨달음이 담겨 있기도 하고 또 부탄의 사회 경제에 대한 아주 심도 깊은 분석이 담긴 글도 있고요. 또 부탄에서 부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아주 현실적인 그런 경험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자, 부탄의 풍경이 어떨까? 전 막막한데요. 잘 안 그려집니다. 유엔 부탄 상주 조정관실에서 일을 하는 김휘래 씨가 들려주는 부탄의 수도 이 풍경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해발 2,400m 산속 깊숙이 위치하고 있는 미세먼지 하나 없는 동네. 그 동네가 바로 팀푸다. 부탄의 수도이자 내가 살고 있는 곳. 팀푸를 동네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팀푸는 인구로나 크기로나 서울의 한 동네만 하기 때문이다. 인구 11일 만에 조그마한 동네. 팀푸의 인구는 서울의 관악구 신림동보다도 적다. 팀푸 시내의 메인 도로인 노르지담은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신촌역 6번 출구까지보다 약간 더 짧은 거리다.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직매도르지 왕축 국립병원은 팀푸의 유일한 병원이다. 그동안 내가 경험해본 많은 나라의 수도 중 팀푸는 가장 작은 수도다. 아침 저녁으로 산 중턱에서 뭉게뭉게 구름들이 피어오르는 풍경을 볼 수 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피어오르는 안개인지 구름인지 모를 일렁이는 아지랑이를 보고 있다면 내가 꼭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곤 한다. 이건 이제 김회래 씨가 본 기억하는 부탄의 수도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았다는 분 이현지 씨, 부탄인과 결혼해서 10년 이상 사는 분. 네. 네, 이분. 그래서 이현주 씨가 시부모님을 통해서 이 부탄의 신앙 또 전통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게 되는 한 대목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황진아 아나운서께서 좀 읽어주시죠. 아니 우리 김성신 선생님이 이제는 이 연기를 요구하세요 나한테. 연기해 주십시오. 못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시키실 것 같아. 어디 가까운 곳으로 가세요? 그리 멀진 않아 하시고는 길을 떠나셨다. 시부모님은 약 3주 후에 돌아오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셨다. 포화 수행을 배우고 왔단다. 아버지 설명에 의하면 처음 3일 동안은 스승님께 구전으로 포화에 대한 경전을 전수받는다. 그 후 남은 기간 동안 자신만의 수련을 혼자서 해야 한다. 두 분은 이 기간 동안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배우셨다고 한다라고 이어지는데 방송 지금 마무리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보니까 뭐 아흉 림포체 또 구루 림포체 이런 어떤 존재의 가르침 얘기가 나오네요. 네, 죽음 후 49일간의 여정에 대한 가르침, 바로 그것을 일컫는 그런 대목인데요. 네. 아주 그 부탄인들의 그런 어떤 생활과 전통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그 부탄의 언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새롭습니다. 근데 진짜 이 책 그래서 꼭 읽어봐야 되겠네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다는 나라, 자연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보호하는 나라, 또 아름다운 고유의 이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면서 살고 있는 나라, 바로 그런 부탄에서의 실제적인 삶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네, 뭐 다양한 사진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는 부탄 왕실에서
이번에 특별히 제공한 왕실 사진 2컷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절대로 허가 안 해주는 건데. 이거 왕에 있는 나라군요. 네, 그것도 몰랐어요.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 장편 영화상 공식 후보에 올랐던 부탄의 영화가 있거든요. 교실 안의 야크라는 바로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을 맡았던 세계적인 감독입니다. 파오 초이닝 도르지라는 분이 이 책의 추천사도 직접 썼거든요. 그러니까 부탄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 책의 한국 출간을 축하하고 있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성신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작업 중인 구간이 있는데요. 칠곡 태전 삼거리에서 대구 보건대학교 방향으로 태전 삼거리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 쪽으로 굴착기 동원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선원로 용산 지하차도 내거리에서 선원공원 삼거리 방향으로 선원공원 삼거리 조금 못 간 지점입니다. 3차로 쪽에 도로 포장 작업 중입니다. 북비산로는 북비산 내거리에서 달성 내거리 방향으로 북비산 내거리 지난 지점 1차로 쪽으로 도시가스 공사 중입니다. 구간 이동하신다면 1차로는 피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도동분기점 125.4km 지점부터 126.8km 지점 4차로 쪽에 안전시설물 설치 작업 중입니다. 중앙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의성 부근에서 안동 분기점 부근으로 분리대 개량 작업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금제도라는 게 워낙 복잡한 데다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서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문제의식이나 개혁 방향성을 두고 의견 차이가 크죠.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서 이게 하나 번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글로 쓰는 형태로 제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15일까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9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